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난달 31일에 있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 때문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주요 피고인 5명이 다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의 뭐 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판단을 유보를 하긴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영향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에요. 굉장히 충격일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버라이어티한 혐의 중에서 대북 송금 이건 크게 문제가 될 거라 봤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성남 FC 이것도 문제 될 거라 봤고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호한 지점이 있다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행정을 한 데 있어가지고는 재량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가장 법리적으로 약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공범들에게 중형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모든 것에 수뇌부 여기 수뇌부라 나오죠. 성남시 수뇌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네. 성남시에 사실 지금 김용 씨나 아니면은 뭐 이런 유동규 씨 아니면은 또 여러 등장한 인물들, 네, 정진상 그분들도 상당한 직책을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을 통할하는 수뇌는 누구냐? 저는 한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법원도 본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네. 지난 그 에이펙 분위기 속에서 야당에게 정쟁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을 이제 해서 사실 개혁신당은 굉장히 자제를 했거든요.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것도 있지만은 뭐 가끔가다 방송에 나오는 김지호 대변인 이런 분들은 김희읒, 지읒 이런 걸 놓고 사람들이 나한테 김호지라 부르기도 한다. 이거는 자폭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도대체 김현지란 분은 어떤 분위기에 그 정도까지 쉴드를 김지호란 분이 평생 남을 자기의 별명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그걸 자기가 김호지라고 자기가 스스로 별명 만들어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호 아니고 김호지로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요. 그 김호지 대변인 참 육탄방어가 대단합니다, 진짜. 뭐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 연관성은 아니지만 재판 중지법, 뭐 국정안정법을 이름 바꿔서 추진하겠다 이런 것 같고요. 배임죄 폐지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좀 이례적으로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1심 재판부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배임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건 좀 문제 아닙니까? 이 구속됐던 사람들도 다 풀려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서 배임죄가 고무줄처럼 작용돼가지고 기업인들을 올가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럼 이런 식의 민관이 결탁하는 형태의 이런 대형 비리 같은 경우를 잡을 만한 어떤 법 조항을 만들어야겠죠. 사실 민주당의 그 배임죄 폐지가 얼마나 허술하냐면은 배임죄가 뭡니까? 나중에 경영적 판단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가지고 감옥 보낼 수 있는 게 배임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입법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뭡니까? 내가 뭐 하다 보니까 내가 관할하는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관리 부실이나 아니면은 안전조치 미흡이 있으면은 경영자가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이거나 배임이나 제가 봤을 때는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는 강화하자 그러고 하나는 빼자 그러고 이게 민주당이 원래 항상 모순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이거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 모순적인 그래서 얘기다. 다른 목적이 있는 거다. 기업인들을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야죠. 말로는 기업인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국감이 이번 주에 운영이나 뭐 이렇게 몇 가지 국감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눈에 띄는 게 이거더라고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고 국감 기간에는 사무실도 하나 내주는 공인된 기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역대 최악의 평가를 내렸고 뭐 추미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도 엄청 박하게 평가를 내렸어요.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이번 국감 좀 어땠습니까? 저는 과방위의 뭐 제 동료 의원님들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과방위, 과기정보방송통신위원회거든요. 과기정보까지 사실 주 무대로 삼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아요. 민주당에 제가 야당 쪽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당 쪽 자리에 보잖아요. 기자 출신 5분이 쪼로록 앉아 있어요. 민주당에. 그러면은 그 기자 출신의 분들이 물론 뭐 과학기술 관련 얘기도 좀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자기들 원래 그 영향력이 있는 분야였던 방송 영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 방송반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자조적으로 방송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기부가 3차관까지 있는 굉장히 큰 부처고요. 방통위는 그냥 위원회 조직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그럼 업무 비중이 80%가 과기 쪽이어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회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 법사위는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감옥 보내기 같은 게 목적이 돼버렸거든요. 네. 서로의 어떤 재판받는 치부를 들추기 이런 게 목적이 됐는데 법사위에서 재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수사 얘기 좀 안 했으면 특히 좋겠어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수사나 아니면 재판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민주당이 이번 국감 내내 가장 잘못했던 게 하나는 뭐냐면은 관례상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상의 출석을 안 하게 돼 있었던 대법원장은 기를 쓰고 출석시키려고 그러고 예. 대신 거의 무조건 나와야 되는 총무비서관은 안 나오게 하려고 온갖 편법을 다 쓰고 인사를 내버리고. 그러니까 저게 민주당이 참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지 않는 모습이다. 나와야 될 사람은 절대 방어하고 안 나와도 되는 사람은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그게 이번 국감의 본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에이펙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참석을 했던데 뭐 인증샷까지 올리고요. 근데 지금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진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만 이제 가가지고 어제도 상가집 다녀왔는데 제가 가면 50만 원쯤 내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아, 이게 진짜 뭔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그 아니 이게 정해진 정액처럼 됐군요. 이게 뭐냐면 원래 당 대표 하다 보면요 예. 이 개인적인 그게 아니에요 경조사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금액이 통상적인 금액보다 크게 제가 제 친구들한테 하는 것보다 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무슨 뭐 찍혀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저 어제도 상가집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졸지에 네. 예, 제가 약간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50만 원을 내실 줄 알고. 예, 어제 10만 원 내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굳이 왜 냈냐라는 뭐 의견을 올리시는 분도 있고 특히 진중권 교수 이런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취지로 왜 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진 교수님을 제가 잘 아는데 예. 좀 고립된 생활을 즐기시지 그렇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진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진 교수님이 그냥 하필이면 왜 최민희 위원장이냐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진 교수님 같이 이게 공사 구분을 잘 하시는 분이 여기서 뭐 그런 말씀 하신 거는 그만큼 가방에 정쟁이 격렬해가지고 네. 서로 그렇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줄 아셨나 보다. 네. 그 정도로 보는 거지.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사의 구분을 명확해야 되는 거고요. 최민희 위원장이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또 저희 가방의 위원장으로서 제가 뭐 정견이 다를 땐 있어도 뭐 그런 경사에 대해 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비토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뭐 당 내에서도 예.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이 발언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민주당에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국감 이후에 뭐 과방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거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치 결단이라 할까 뭐 그런 것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앞으로 상임위 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렇게까지 격렬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최민희 위원장이 한 말 중에서 본인이 되게 억울할 만한 것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 논란 이건 솔직히 최민희 위원장이 처신이 좀 잘못됐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 무슨 양자역학 이런 거는 사실 최민희 위원장이 원래 그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과방위원장 맡으면서 스트레스 본인 되게 심하세요. 아, 양자역학 실제로 좀 공부를 그러니까 하려다가 스트레스 많이 저도 받았을까요? 과학고 출신이고 이렇지만 양자역학은 가볍게 얘기하는 게 아니긴 한데 예. 최민희 위원장이 저도 이제 질의할 때 보면 제가 다른 사람 질의도 듣잖아요. 네. 생각보다 공부 많이 하시는 건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원래 이공계 출신이 아니시다 보니까 기대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제 양자역학이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본인은 진짜 공부는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그게 그 일반적인 이공계 전공자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좀 희화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예. 예, 좀 그런 건 억울하실 겁니다. 그리고 굳이 그거 해명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또 하니까 예. 이게 요즘에 오만 비유에다 양자역학이 근데 그 등장하잖아요. 은근히 과방위 영상을 이제 싸울 때만 보셔서 많이 그러신데 뭐 배터리 아니면 AI 아니면은 뭐 양자역학은 한두 번 얘기하신 것밖에 못 봤는데 뭐 반도체 이런 거 나름 되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질의하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그냥 사실관계 확인차 말씀드리자면요. 그건 있습니다. 본인이 그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거에 대한 책임감은 좀 있는 편이라 가지고요. 예. 그런 건 평가할 만합니다. 억울할 수 있겠다. 예. 양자역학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그래도 공부하려는 노력은 많이 보여주고 있다. 예, 그렇죠. 예. 국감 기간 내내 김현지 실장이 출석하냐 마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나오게 됐어요. 기간도 그렇고. 예. 개혁신당이 근데 뭔가 좀 추가로 공개하실 게 있을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많이 있죠. 그런데 공개 예정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김현지 실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뭐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 관계다. 그 말인즉슨 상당한 일에 있어서 뭐 공범이라기보다는 네. 서로 많은 걸 공유하는 관계다. 이런 정도를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건 더 이상 밝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퍼진 것 많이 같고. 드러나 있고. 그 외에 이제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충돌의 과정에서 김현지 예. 실장이 했던 역할들, 그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사실상의 어떤 투쟁을 지휘한다든지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김지호 대변인이 얘기했던 네. 김희읒, 지읒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 주시긴 했는데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뭐 아니, 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본인이 자복해버렸으니까. 예. 예, 앞으로 김지호 대변인은 그냥 김호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그렇다고 덮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김호지 대변인이 계속 예, 더 호위무사를 하셔야죠. 이게 그 예전에 보면 김건희 여사 때도 보면은 그 육탄방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뭐 그렇다고 육탄방어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 육탄방에 나섰던 분들이 좀 희화화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좀 비슷해요. 보면은 뭐 그 솔직히 줄리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그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모멸적인 언급이고 한데 네.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아 줄리가 아니라 사실 주디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 예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아, 근데 그게 공개되진 않았나 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예, 되게 그 김건희 여사 가까운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아 그거는 방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그렇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예. 그러면서 뭐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명함에다 그렇게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이제 전시회나 갈 때 그런 명함에 그런 이름 쓰셨다고 영문명 하더- 같은 거. 예, 영문명 실제 그렇게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사실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해명이 안 되는 것처럼 김희읒 지읒이 김호지라는 것은 사실 맞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방어는 안 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